자위 행위에 몰두하게 되면, 포르노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이것이 뇌를 손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봐왔어요. 정말로 포르노를 보고 자위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뇌 손상을 일으킬까요?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또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약간 빨간 컨텐츠를 다룰 생각이거든요. 다름 아닌 사랑에 빠진 뇌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행히도 여러분의 댓글 반응이, 아니 오르가즘 섹스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학자가 얘기하니 착하고 무해하게 들렸다, 박사님 사랑을 책으로 배웠죠,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과 논문으로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채널을 크게 틀어놓고 듣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줄였다는 분들도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불편한 컨텐츠가 아니라 과학적인 팩트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여러분 큐브님들께 잘 도달한 것 같아서 휴,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위, 마스터베이션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주제부터 다뤄봅시다. 자위는 몸에 좋은가 나쁜가? 제가 온라인에서 유튜브와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자위가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뭐 자위를 많이 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 근손실이 온다, 뭐 뇌손상이 온다, 뭐 되게 다양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과 논문으로 봤던 내용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의학과 과학 연구들은 다 자위가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심장, 뇌, 면역체계, 호르몬, 수면 전부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자위를 많이 하게 되면 정자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정자가 더 건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호주에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주 5회 이상 사정을 하게 되면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2로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33%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과연 호주만의 연구였을까?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3년 동안 11개나 되는 연구들을 총괄해가지고 본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이 월 21번 이상 사정을 할 경우에 월 4번에서 7번 사정한 남성에 비해서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30%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한 연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국립암센터에서 2024년도에 내놓은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3가지가 폐암, 위암, 그리고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점점 증가세를 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걸리는 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성 여러분께서 충분히 사정을 해주시는 게 전립선 건강에도 너무나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의학, 과학 논문들은 대부분 거의 다 자위가 몸에 좋다,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위 행위에 몰두하게 되면, 포르노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이것이 뇌를 손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봐왔어요. 정말로 이렇게 포르노를 보고 자위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뇌 손상을 일으킬까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도 논문 서치를 좀 해봤어요. 일단 뇌 손상이 온다, 이거는 거의 마약 중독, 음식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뇌 자체를 망가뜨려 버린다 라고 얘기했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은 다른 연구자들이 엄청 발끈하고 반박을 합니다. 인과적으로 정말로 이런 자위나 포르노를 보는 행위 자체가 뇌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거 뇌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류의 실제적인 증거도 없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을 해요.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실험했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이 뇌 손상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포르노를 많이 보고 자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뇌의 전두엽 쪽에 우리의 집행 능력, 제어 능력이 손상이 돼가지고 줄어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포르노 같은 자극들을 보여주고 자위 행위를 하는 이 환자들의 경우가, 그걸 보고 있을 때 뇌 측정을 하면은 전두엽 쪽의 기능과 집행 제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래요. 그런데 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뇌과학적인 심리학적인 테스트들을 시킨 거예요. 퍼포먼스 테스트를.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뇌가 손상이 됐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실제 실험을 진행했더니 아무 문제 없는, 아무 이상 없는 건강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아무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뇌손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포르노를 보고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자극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은 뇌의 일부 영역이 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것은 비가역적인 게 아니고 뇌손상이 아니고 내가 그거 보다가 현실 생활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을 때 내가 지나치게 몰두하고 여기에 뭐 지나치게 욕망이 많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 맥락과 자극에 국한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봤다고 현실 생활에서 뭐 뇌손상이 오고 뇌기능이 손실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반박을 펼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반박을 펼쳤던 연구진 그룹에 조금 더 동의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논쟁인데요. 그 이후로 이 논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되게 흥미로운 거는 ICD-11이라든지 DSM-5라고 하는 정신질환 그리고 전반적인 질환에 대한 분류하고 진단 기준을 정하는 이 편람에서 2018년도 이후에 나온 최신 버전에서는 처음으로 강박적 성행동이라고 해서 새로운 증상 분류 기준이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는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최근에 디지털 사회에서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쇼킹한 장면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또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만들어내고 소모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강렬한 자극에 몰두하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의 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약간 병적으로 간 이게 해로운 경우라고도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자위행위라는 것이 과연 뇌에 해로울까? 기본적으로 해롭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는데요. 다만 일부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지나치게 특정한 종류의 성적인 자극에 탐닉하게 되면 정신과적으로도 강박적 성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에 들어가게 돼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훨씬 더 자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더 많이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걸까요? 요거는 뇌과학적으로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학자이자 철학자가 바로 프랑스의 미셸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가 성과 권력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왜 성을 이렇게 더럽고 불결하고 타부시 해왔던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정치 사회적인 권력 구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뭘까요? 번식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생물학적으로 아주 당연한 노력이고 모든 생명체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가장 원초적인 권리인 사랑을 하고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요 권리를 억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억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어느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성을 억압하고 자위행위 같은 것들을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가?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아이들이 자위행위를 못하도록 성에 대해서 눈을 최대한 못 뜨도록 만드는 그러한 가정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권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 구조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떤 게 있었나요? 야간 통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풍기문란죄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학교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남녀를 분리시켜 놓고 그들이 만날 수 없고 교류 같은 것을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 사회로 가서 보더라도 고릴라 집단 같은 것을 볼 때 강력한 알파메일,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형태의 수컷 사회를 보게 되면 이 권력자 수컷만 암컷과 성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수컷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번식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성을 억압하는 것만큼 강력한 권력은 없다라고 미셸 푸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나쁘게 보는 것이 정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도덕과 윤리 안에서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일종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러한 성의 타부시에 세뇌된 것은 아닐까? 한번 의문을 던져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